네, 목차는 논문 순서와 같게 진행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좀 핵심적인 부분만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논문 앱스트랙트 부분인데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 언슈퍼바이즈한 태스크에 대해서 먼저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하위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나 방법론 등을 실험하는 논문이고 그 실험이나 요인들을 탐구하는 방법에서 텍스트 투 텍스트 기반의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서 탐구를 했습니다. 그 저자들이 주요하게 좀 살펴본 요인들은 일단 오브젝티브이고 모델 그리고 데이터셋 그리고 전약습 방법론 등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네, 논문의 목표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떤 학습에 사용된 요인이나 방법론 등을 실험을 하고 그런 실험에서 좀 논문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T5라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 좀 글자가 잘렸는데 텍스트 투 텍스트로 모든 언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텍스트 투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 본 논문 저자들은 제너레이션 할 때뿐만이 아니라 분류나 회귀 문제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사용을 했냐면은 다양한 하위 태스크들의 동일한 어떤 텍스트 투 텍스트라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그 요인들을 실험을 하게 된다면 효율성도 챙길 수가 있고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텍스트 투 텍스트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어떤 성능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식은 어떤 조건을 지정하고 출력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밑에 번역의 어떤 조건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롬프트랑 비슷하죠. That is good이라는 영어 문장을 뭐 독일어로 번역하면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건에 따라서 이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T5에서 사용한 모델은 기존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을 했는데 일단 실험 과정에서 기존 뭐 GPT나 버트 같은 애들은 트랜스포머 인코더나 디코더를 부분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물론 이것도 실험을 했지만 성능적으로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주요 차이점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포지션 임베딩을 좀 상대적으로 사용하는 렐러티브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기존 트랜스포머 논문에 사용했던 어떤 절대적인 위치에 대한 임베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키와 커리의 오프셋은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키와 커리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임베딩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이어 정규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고 리스케일만 진행하는 면에서 좀 단순화했기 때문에 효율성을 좀 챙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모델의 모든 레이어에서 포지션 임베딩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공유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브젝트에 대한 실험 방법인데 이 오브젝티브를 그냥 영어 직역해서 논문을 보다 보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방법론이라는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봤는데 그냥 목표 이렇게 보기보다는 방법론으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버트 프리트레인 방식으로는 이 디노이징 오브젝트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버트의 경우 일부 토큰을 랜덤한 비율로 뽑아서 그 토큰을 마스크라는 이름의 토큰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토큰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스팬이라는 좀 더 긴 단위별로 이 마스크 토큰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 for inviting 그리고 last를 마스킹을 할 건데 for inviting은 묶어서 하나의 X라는 토큰으로 치환을 했고 치환을 한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한 스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디노이징 스팬을 사용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존 버트 스타일하고 이 디셔플링이라는 방법이랑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링 방법을 실험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링은 GPT와 같은 그 표준적인 LM 방식을 뜻하는데 버트 스타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버트에서 사용하는 아까 그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디셔플링 방식은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순서를 바꾼 다음에 원래 시퀀스를 타겟으로 해서 복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결국 이 버트 스타일의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버트 스타일 그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 방식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뉘는데 그 밑에 표는 거기에 대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버트 스타일은 기존 버트에서 사용되었던 15% 비율의 토큰을 마스킹하는 방식이고 메스 스타일은 메스 논문에서 제한되었던 이 그 아까 말씀드린 스판 내에서 토큰들을 마스킹하고 해당 토큰들을 예측하는 방식 즉 논문에서 사용한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채택한 방식은 Replace Corrupted Span인데 일정 스팬을 완전 하나의 토큰으로 마스킹 토큰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인풋 시퀀스의 토큰을 제거하고 다시 복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논문에서 사용되었던 디노이징 스팬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요한 또 실험 결과로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이 있었는데 C4라는 이름은 읽어보진 않았어요. 콜로살 클린 크롤드 코퍼스라는 의미의 데이터셋인데 C가 4개 들어가서 C4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이전에 이 GPT-3 학습에 사용되었던 커먼 크롤이라는 데이터셋에서 몇 가지의 어떤 규칙을 적용해서 필터링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은 그 필터링에서 사용한 규칙인데 뭐 불용어 처리나 언어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를 이 필터링 규칙에 따라서 새로운 언라벨드 코퍼스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4가 아닌 다른 데이터셋으로도 일단 실험을 해봤는데 C4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해요. 그 요인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다른 요인들은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 대해서 좀 도메인 특화되어서 그 해당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메인에 좀 국한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면은 그 도메인을 좀 메모라이즈 해서 이 모델이 좀 과적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논문 저자들은 좀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은 프리트레이닝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네 가지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뭐 그 하위 태스크에 대한 실험을 위한 벤치마크들을 또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이거에 대한 실험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케일링은 여기서 모델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모델 크기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런 실험도 있고 베이스라인을 또 어떤 기준으로 처음에 구축을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실험이 있었고 이 표는 여러 가지 실험들 중에서 하나 가져온 건데 그 버트 방식 마스킹을 할 때 어떤 비율로
하는 게 성능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예시로 가져왔고, 또 추가적으로는 멀티태스크 러닝이랑 스케일링에 대해서 또 간단히 추가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멀티태스크 러닝은 한 번에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모델을 프리트레인을 한 다음에 프리트레인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언슈퍼바이드한 한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 그 태스크에 대한 다운스트림 태스크, 즉 하위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아예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처음에 프리트레인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좀 일반화된 단일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법론이고, 파라미터 대부분이 모든 레이어에서 공유가 된다는 어떤 계산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아래가 아니라 위의 표인데, 위의 표에서 이 K라는 변수랑 T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양을 조절하면서 그 베이스라인 성능 비교를 하는 표인데, 베이스라인은 기존의 프리트레인 파인 튜닝 방식이고, 이 나머지 밑에는 다 멀티태스크 러닝 방법들인데, 이 멀티태스크 러닝은 그 도메인마다 데이터 양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 난이도랑 데이터 양에 따라서 모델이 태스크별로 좀 메모라이즈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한 실험을 하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베이스라인 성능이 가장 높았긴 했는데 논문에서는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진행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하는 어떤 기존의 방법과 좀 조합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 표는 저자들이 선택한 방식이랑 뭐 그 멀티태스크 러닝 베이스 모델이랑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건데 결국 본문 저자들이 선택한 방식이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케일링에 대한 실험인데 이거는 좀 보편화된 사실로 저희도 많이 알고 있는데 모델 크기 커지면은 성능이 좀 좋아지는 것이 이미 이 당시에도 입증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모델 크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크기가 올라가면 성능이 물론 좋아지지만 각 하위 태스크마다 파인 튜닝 하는 것에서 그러면 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모델 크기를 무작정 키우는 것이 리스크가 있다고 추가적으로 저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T5라는 언어 모델을 만들었는데 주요 네 가지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그 디노이징 스팬 방식을 사용을 했고 프리트레인에 더 많이 그리고 모델을 좀 더 키웠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 되겠고 멀티태스크 방식을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이후에 파인 튜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론을 사용을 했고 네 번째는 빔 서치를 통해서 그 최종 토큰 예측에서 좀 더 스무스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또 네 가지의 어떤 주요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 저자들이 실험을 진행할 때 한 가지 이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점을 일단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로 사용을 했으면은 어떤 실험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점도 있겠지만 뭐 로스나 디코딩 방식 등의 변경이 없이 다양한 태스크에서 모두 원활한 평가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좋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저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기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모두 사용을 한 점인데 버트나 GPT 같은 모델은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를 따로따로 떼어서 사용을 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기존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계속 등장하는 디노이징 스팬 방법론인데 버트 계열에서 사용하는 디노이징 오브젝티브 방식 중에서도 그 스팬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만든 C4 데이터셋도 좋은 성능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한계점으로는 도메인 특화 데이터셋들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작기는 하지만 일반화적인 측면에서는
C4 데이터셋도 충분히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정도 참고를 했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